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66주년 추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 맞는 추념일이기도 합니다. 희생자들과 그 유족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더 풀릴 수 있을까요? 특별한 아침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상임부회장을 연결해서 4.3 사건의 의미 되돌아보겠습니다. 2010년 설립된 자유형 사립고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100억 원 넘는 돈을 불법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보조가 금지된 기업형 자사고들도 240억 넘는 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을 초대석에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울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키다가 구속 수감됐던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엊그제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소와 동시에 또다시 큰 고비와 마주한 김정우 전 지부장을 뉴스바가 읽는 세상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국민TV 뉴스K 주요 뉴스를 돌아보는 뉴스K 리뷰도 준비됐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밖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화제였는지 국민라디오 국제뉴스 전문 장혜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마이클 무어 영화감독, GM 자동차 회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뉴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GM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GM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잘 알려진 대로 마이클 무어 감독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판한 시코, 9.11 테러의 실상과 당시 부시 정권의 비리를 고발한 화씨 9.11 등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바 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2일 허밍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라면서 GM의 범법자들이 체포되기를 바라고 고작 $10 때문에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그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예. 마이클 무어 감독은 GM 경영진이 지난 13년 동안 GM이 생산한 차량 점화 장치의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요. 모든 차에 $10짜리 부품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차 사고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콜 조치도 없었고 결국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경영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평소 사회정의와 현실 참여 강조하는 무어 감독인데 그런 사람의 주장에서 특별히 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마이클 무어는 지난 2007년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관리가 GM사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권고했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교통부에 의해 기각됐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무어 감독은 기업 경영진이 사람 목숨보다도 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영체제가 이런 비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누군가도 디트로이트의 GM 본사로 지금 달려가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기업 규제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비판이 약간 타선제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제 혁파 강조하는 게 박근혜 정부인데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무어 감독의 비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캐나다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UN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270만, 우리 돈으로 약 28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디르크 슈테켄 평양 사무소장이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예. 캐나다가 기부한 자금으로 영양식품을 만드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100만 명에게 1,600톤의 혼합 가공식품과 영양가자를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지난 1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습니다. 최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규모가 축소된 식량 지원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대북 지원 소식이고요. 긴장 상태가 좀 완화되고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기구가 생긴 거죠? 선거 분야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어제 2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서 협의회 의장과 국제기구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주요 인사 60명 등이 참석했는데요. 예.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는 한국의 주도하에 창설되었고요. 선거 관련 정보, 지식,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12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예, 지난 대선에 지금 부정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가 주도를 했고 네. 또 인천 송도에서 열렸으면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됩니까? 한국의 이인복 의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앞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하고 교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제대로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게 참 아이러니한 느낌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 운영 과정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전 전문가들이 일본어의 원자로에 관한 평가를 내린 뉴스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인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모두 가동이 중단된 일본 내 상업용 원자로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원전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일본에 남은 원자로 48기 중 재가동 가능 원전이 14기가량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는 54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전력 수요의 30%를 담당했었는데요.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1부터 6호기 원자로가 차례로 영구 폐지되면서 현재 48기가 남았는데 이들 원전은 현재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로이터는 남은 48기 가운데 14기만 안전점검과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걸림돌을 통과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원전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아베 정부 이 원전 정책에 일단 좀 제동이 걸린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 집단의 진단만으로 아베 정부의 원전 정책이 바뀐다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예. 하지만 로이터는 원전의 전력 담당 비율을 높이려는 아베 신조 정권이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도 좀 교훈이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칠레 비롯해서 남미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했는데 피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칠레 북부 태평양에서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인 8.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m가 넘는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만 명이 해안가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발생한 쓰나미가 오늘 오전 동해안까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온다고 하는데요. 네. 예,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4월 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인데요. 올해로 7회를 맞았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일 저녁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는 점등 행사에 이어 수많은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색 전등이 켜졌는데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자폐인과 그 가족에게 용기를 주자는 뜻에서 희망의 상징인 푸른색 등을 켠 겁니다. 예. 한국의 서울 엔타워와 인천대교, 호주 오페라하우스와 이집트 피라미드, 영국 트래펄가 광장에도 푸른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등 세계 80개국의 만여 개 상징 건물과 빌딩, 개인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자폐인의 날에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자폐인의 날은 이해를 증진하는 데서 나아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폐인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고용 기회 등을 지원해서 좀 더 포용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자폐인에 대한 좀 이해가 늘고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의 국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국내 뉴스, 조간 브리핑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딱 한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11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용수 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용수입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의 남편이죠. 한국인 남편.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이 용수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을 합니다. 결국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요. 결국 이 한국인 남성 자신이 이 용수의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상태였던 이 남편은 부인과 이혼을 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베트남 여성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이 용수는 사망한
남편의 여동생이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오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친생자가 아닌 걸로 확인됐으니까요. 예. 예, 그러더니 이 여동생은 분노하고요. 파양을 합니다. 입양을 이제 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수는 그래서 2010년 7월에 부산 강서구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불행한 사건인데 말이죠. 이후에 이 여동생을 비롯한 그 숨진 남성의 가족들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재 그 법률적으로는 용수가 그 남자의 아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자의 아들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소송을 한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승소를 냈습니다. 용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판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육원에는 그래서 이 용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무국적자라는 이유입니다. 보육원은 지원금이 끊긴 상태에서 용수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용수가 병에 걸릴 때마다 고액의 병원비를 내는 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고모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제 키우다가 예. 이 친생자가 아니니까 네. 입양을 이제 깨고 예. 또 소송까지 걸어서 네. 이 친자 관계가 아닌 걸 법적으로 이제 확인을 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지원하는 돈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 예. 뭐 제도가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좀 매정하고 비정한 거 아닙니까? 용수가 뭔 잘못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 그리고 31일이었죠.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 네. 이게 북한이 보낸 무인 정찰기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국이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수 신문들이 좀 대대적으로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파주 추락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서 실었는데요. 청와대 바로 위에서 20여 초 비행하면서 근접 사진 촬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파주에서 발견된 이 항공기에서 영상 송신장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합동조사팀 관계자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촬영해가지고 북으로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송신장치가 있다는 걸 보면 말이죠. 동아일보 제목은 상상력에 기반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청와대 테러해도 못 막을 판이다. 이 무인 정찰기를 발전시켜서 폭탄을 장착시켜가지고 테러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발진케 한다. 그 타격을 입힌다. 그러면은 청와대도 여기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대비태세로는 무인 정찰기가 다시 날아와도 청와대에 근접하기 이전에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되짚어 보면 이게 진짜 북한에서 온 게 맞다 보면 예. 뭐 사실로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박정희 시대 때는 이제 김신조가 내려왔고,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무인 정찰기가 내려온 셈이 되겠군요. 이 방법과 도구 형식이 조금은 달라도 뭐 하여간 많이 흡사합니다. 예. 북한 관련 이슈가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야기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죠. CBS 노컷뉴스 논평 섞인 기사를 보겠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초보적 기술 수준의 무인기로 판명됐다는 점, 이 점을 왜 다른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화질이 조악하다 못해서 구글 어스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군 당국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 역시 미국 NBC 방송이 인용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골동품으로 여겨지는 아주 오래된 무인기다. 이런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정찰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 이런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국민라디오 진행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불안한 마음에 정찰을 한답시고 정찰기를 띄운 건데 기술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몇몇 신문이 북한이 이걸 청와대 테러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미국의 판단대로라면 이 골동품도 못 잡아내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 네. 이게 더 공포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군이 골동품 수준의 무인기조차 잡아내지 못한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백령도에 침투한 무인기의 경우 공군이 저고도 레이더로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고로 추락한 것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일단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군은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수입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이란이 최첨단 스텔스 기술의 미국 무인기를 눈으로 보고 격추시킨 것을 감안하면은 논의의 초점을 북한의 소행 여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군의 허술한 감시 태세에 둬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한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북한이 그랬다, 북한이 잘못했다는 단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대안 도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포감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마비됐던 역사의 사례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의 정찰 수준 드러났다. 예. 이게 뭐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공 방어 수준도 드러났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딴 생각을 못하는 건 우리 주민들의 신고 정신. 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 간첩 증거 조작 문제, 이 궁지에 몰린 정권, 안보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중동에 이 기사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조중동이 외면한 큰 뉴스가 한겨레 일면에 실렸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슬쩍 오늘 띄우긴 했는데 국정원 김모 과장, 즉 김 사장, 윗선인 이모 처장, 그러니까 3급의 대공수사단장, 이 사람이 증거 조작 졸거나 딴짓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이번에는 2급으로 올라갔네요. 예. 국가정보원이 나라 밖에 파견된 요원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모 처장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윗선인 2급 대공수사단장이 결국 결재를 한 문서였다. 그럼 뭐겠습니까? 2급 단장. 자, 그렇다면은 이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까지 대공수사단장이었던 김모 씨도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모 전 단장은 유호성 씨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일종인 반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김모 전 단장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의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유 씨 사건을 초기부터 주도한 사람이다. 1심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여러 의혹을 밝히고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 전 단장 조사가 필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단장 뿐만 아니라 현 단장, 최고 단장 이 사람까지도 당연히 수사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권모 과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시도했던 권모 과장 그리고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 과장 이 두 사람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검찰로서는 그 상부 윗선을 계속 살펴보니까 3급 더 올라가서 2급까지 이렇게 발견된 셈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요. 네. 대공수사국장이 되고요. 네.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2차장이 됩니다. 그 위로 남재준이 남재준이 있습니다. 예.
예, 과연 또 이 말씀하신 그 최 단장 네. 이게 결재권자였다는데 예. 여기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갈수록 윗선에 대한 수사는 좀 네.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겨레 지면에 최동욱 불법 사찰 수사, 네. 핵심 검사 또 업무 배제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청와대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사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수사 검사들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 관련해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려 하는 겁니다. 이 통상 그 권력에게 불리한 사안은 남몰래 은폐하면서 진행하기 마련인데 이번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방해부터 시작해서 최동욱 찍어내기 또 최동욱 주변 사람 신상 털기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야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수사하지 마. 나 기분 나빠. 아예 대놓고 선언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수사하려면 특검을 하든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결국 특검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야당에게 질기고 강력한 투쟁 의지가 있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는 아동 최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 허정 대검찰청 연구관입니다. 이 사람이 수사팀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 2월에는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오현철 부장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진 바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허정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수사팀에서 빠져서 대검 연구관으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에 신속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사팀에 허검사를 보냈는데요. 특수부 출신인 허검사는 수사를 주도했고 오현철 부장검사가 빠진 이후 이희찬 검사와 단둘이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허정 검사가 배제되면서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허정 검사의 이 수사팀은요. 청와대 무려 4개 수석비서관실 그곳에서 예. 이렇게 최동욱 불법 사찰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수사 성과가 나오니까 이번엔 또 핵심 검사를 또 배제를 시키는 이런 무리수를 쓰고 있네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인사조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짚어내는 그런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시나리오가 있었던 박근혜식 끝장 토론. 거기서 푸드트럭이 거론됐죠. 예. 트럭에서 음식물을 파는 이런 푸드트럭 말이죠. 조선일보가 당시에는 10여 년 수건이었는데 5분 만에 카카덕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 어떤 식으로 해결됐느냐. 푸드트럭 합법화입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푸드트럭 합법화가 속도전에 몰두한 정부의 허술한 규제 완화다라고 지적합니다. 실효성이 없고 서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정부의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원시설, 그러니까 놀이공원, 리조트, 스키장 이런 곳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면은 합법화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그 놀이공원이 뭐 리조트가 그리고 스키장이 나라 거면 모르겠지만 예. 뭐 사기업 거면은 그 본인들 음식 팔고 그렇지 뭐 푸드트럭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푸드트럭 들어오면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뭐 끊어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대형 놀이공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푸드트럭 합법화의 최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인데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놀이공원 빅3 가운데 하나가 서울랜드인데 음식을 파는 야외 간이시설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 푸드트럭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오세요 라고 하겠어요?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국의 유원시설은 355곳인데요. 이 가운데 놀이공원에서 이들 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가량입니다. 나머지 유원시설, 이 빅3 놀이공원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한다 하더라도 유원지에 내야 하는 임대료와 푸드트럭 개조 비용 이런 거 합치면은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기존 노점상이 감당하기 큰 액수입니다. 네. 게다가 또 법이 이렇게 또 충돌을 하는군요. 과일을 트럭에서 팔면 불법이고요. 예. 음식을 팔면 합법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참 생각 없는 끝장 토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단면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푸드트럭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풀빵 장사를 해봤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좀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 뭐든지 다 해보셨던 우리 이명박 전 그렇죠. 대통령에게 여쭤봤었어요. 예. 일이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예. 학교의 호텔 규제 풀면 일자리 창출된다. 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믿을만 합니까? 한겨레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314개 객실이 갖춰진 관광호텔이 문을 열면요.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호텔의 경우 서울 중심에 있는 특 1급 호텔에서조차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 질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호텔 노동자들은 월 100만 원 안팎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학교 옆 호텔 못 짓게 하는 이 규제 없애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주 질 낮은 일자리만 창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영등포 호텔 예정지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는요. 구청장은 얼마 전까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절대로 호텔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입주자 대표 걱정은 이렇습니다. 호텔만 생기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호텔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유흥업소까지 생긴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단히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공인인증서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화제가 됐던 규제 혁파의 어떤 한 요소였는데 천송이 코트인가요? 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여기서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인데 한류 열풍에 빠진 외국인들이 이 천송이 코트를 사려면 한국 쇼핑몰을 이용해야 하고 그렇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증 기술을 도입하라. 이게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공인인증서는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인증 기술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부담과 비용을 다 떠넘기고 말이죠. 업체에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금융위 관계자는요. 보안 문제에 자신이 없는 업체들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도 없고 지원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명령과 강제. 이것도 규제 아닙니까? 예. 끝장 토론 때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규제 개혁하면 결국 그 자리에 안 보였던 재벌들이 좀 큰 덕을 볼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중소기업인들만 나와서 규제 개혁을 목소리 높여서 중소기업인들 그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들이 주로 혜택을 보겠구나. 이런 상징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그 토론에서 중소상공인들만 주로 발언권을 얻은 것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라는 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대기업보다 중소상공인을 앞세우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은 그 생중계를 된 끝장 토론 회의 참석자는 청와대가 골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들과는 따로 만나고 계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의료 영유화 여기서 착착 해결해 주셨습니다. 경제민주화, 개한테나 갖다 주라. 이런 취지가 읽혀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간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너나 잘해라며 원색적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방송 3사의 보도는 어떠할까요? SBS는 그런대로 팩트만 간명하게 전했습니다. K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말 욕설도 아니고 아버지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KBS 아닌가요? 대선 불복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두고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당은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고요. 곤혹스러워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MBC는 어떨까요? 여도 야도 다 같이 잘못했다며 물을 탑니다. 국회에선 연일 상대당의 연설 도중에 야유를 보내고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이 가관입니다. 손수조를 출연시켜서 두둔합니다. 보수 논객 황태순 씨는 최경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옹호합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의 그 기초 공약, 기초 무공천 공약을 갖다 뒤집은 데 대한 사과를 갖고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뭐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냐, 아니면 월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 비꼬았으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처녀 연설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하신 겁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한 거죠. 역사의 기록에 남는 공당의 대표로서 그건 누가 봐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연설은 원내대표로서 한 연설이 아닙니다. 156명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대표연설입니다. 그 자리에는 당대표는 황우여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내 최고위원이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대표 연설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충정이냐, 월권이냐, 월권. 한마디로 충정이라는 표현이 말이 좋아서 충정이지 아첨한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인데.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공식으로 사과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사과한 것이지 최경환 의원이 사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충정이냐, 오바냐, 월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먼저 장군했으니까 먼군 마트도 싸고. 이 와중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 너나 잘해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뒷번에 와글와글 시끄러운 바람에 너나 잘해로 들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들어봅니다. 너나 잘해라고 반말한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라고 존대했는지, 또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소음에 묻혀 잘하세요라는 말이 안 들렸는지.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어디 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노종면 국민TV 뉴스K 앵커가 뉴스K 첫 방송에서 여러 얼빠진 언론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네, 어젯밤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요즘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고 하더군요. 새누리당에서는 요새 이 얘기가 쏙 빠졌어요? 네, 요즘 조작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사퇴론 비슷한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희 PD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서류 조작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남재준 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작은 SNS에서였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위조 사건 논란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감한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남재준 원장이 대충 송구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며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염려하며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 훅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후 이틀 뒤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도 남재준 사퇴론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조작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남재준 원장이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4선 중진인 정가빈 의원도 사퇴론을 거들었습니다. 국정원발 민심 악화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국정원 수뇌부를 쇄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정몽준 후보와 이혜원 후보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은 더 분명해지고 윗선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여당 내 국정원장 사퇴로는 오히려 잠잠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자 이른바 박심을 잘못 읽고 사퇴론을 꺼냈다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정가에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이우성식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원정아 씨 사건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또 한 건의 간첩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북한 직파 간첩 홍모 씨 사건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우성 씨 사건, 또 원정아 씨 사건, 여기에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직파 간첩 홍모 씨, 검찰이 기소한 이 홍모 씨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준다는 국정원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간첩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3번째로 불거진 간첩 조작 의혹을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탈북자 홍모 씨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최근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와 주겠다고 약속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전 거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변호인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국정원이 북에 있는 가족, 돈, 집 등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자신이 간첩임을 증명하는 특정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적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쓰는 등 간첩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홍 씨를 그날 오전에 접견하고 오후에 추가로 만나기 위해 구치소에 갔지만 홍 씨는 검찰에 소환된 후였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먼저 자신들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홍 씨는 검찰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확인 진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술서대로라면 검사가 기소된 피고인을 임의로 부른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민변은 설명했습니다. 홍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K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TV 뉴스K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래니까니 타협을 하자 이거이네. 메인스트림.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어디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대 메인스트림으로 대화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구를 내리시고 타협하셔야 됩니다. 하긴 기리티 선수끼리 기카면 안 되겠디. 알겠어. 카드 펼쳐보라. 국민라디오 4월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박인지 경청해 주십시오. 밥 처물려면 폭도는 목을 따오라고 이 새끼들아. 사람 죽일 수 있어? 여기 있으면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그니까 그 여자 그냥 쏴버리지 그랬냐? 그냥 쏴버릴걸. 선임 나 총 어서도 돼. 나 완전 빨라. 나 총도 못 맞힐 거야. 나 물다린데. 우리가 지금 폭도 때문에 이러고 있냐? 혼자 살아고 먹을 거냐? 그냥 굳이 죽게. 네, 조금 전에 짤막하게 들으셨죠? 영화 지슬의 몇 장면이었습니다. 지슬이 화제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바로 그날. 네, 오늘은 제주 4.3 사건 66주년 추념일입니다. 여러분에게 4.3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상임부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일로 좀 바쁘실 텐데, 먼저 그 제주도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4.3 봉계동 거침 오른 앞에 4.3 평화공원 내에는 현재 이곳 4.3 희생자 유족회가 주관하는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 식전 유령 제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시간에는 많은 유족들께서 손에 국가꽃을 들고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오늘따라 화창한 날씨가 되고 오늘 66주년 유령제는 좋은 날씨에 식전이 행사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중부지방은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했는데 제주도 날씨는 지금 화창하군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유령제 봉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는 몇 시에 그러면 열립니까? 글쎄, 추모 행사는 지금까지는 11시에 했습니다만은, 국가 추념일로 되다 보니까 모든 기념 행사가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지난해까지는 11시에 했었는데, 이제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올해부터는 10시에 공식적으로 행사가 열리는군요. 오늘 그 추모 행사 말고 또 다른 행사 일정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글쎄 오늘 추모 행사는 우리 2014년 금년도 제66주년 제주 4.3 희생자 유령제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주최를 하고 약 1만여 도의 주민과 도민 그리고 일본 동경 오사카에서도 참석을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행사가 치르게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이제 4월 3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마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현대사의 제주도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희생자 유령제가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4.3 추념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공식 4.3 희생자로 지정을 하고 이번에 제66주년 기념식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4.3 희생자 추념일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으면은 제주도민과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예.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행사에 좀 참석하기를 기대를 하셨는지요? 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석지 못한 부분은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를 합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좀 관심을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갖기 시작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정부 입장에서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건 이제 올해부터란 말이죠. 그동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좀 더 일찍 지정이 됐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적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좀 정부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이어오다가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2006년도에는 유령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시절에 제주 4.3을 아주 홀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주 4.3이 빛을 보지를 못했다는가.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4.3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4.3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거나 그 진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같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66주년이니까 60년 넘은 세월이 지났고요.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4.3의 진실 또 그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글쎄 지금까지 우리 4.3이 좀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4.3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2013년부터 2014년, 금년까지 3월까지도 그 4.3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잘못 희생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인데도 아직도 제주의 4.3을 흔들고 폐마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슬프고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네, 오늘 또 추모를 해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날이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66주년 추념일 아침에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상임부회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정직한 분석, 따뜻한 만남. 이제는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논란 속에 등장한 자율형 사립고 결국 탈이 났습니다. 2010년에 설립돼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25개교, 절대다수가 합쳐서 104억 원을 교육당국으로부터 불법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형 자사고 5개 학교는 무려 242억 원의 재정이 지원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네, 이런 의혹 제기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병수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법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하셨는지 일단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민주당이 이제 공통으로 국감 자료 중에 이 자사고에 대한 이제 불법 지원 내역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작년 이제 국감 시기가 이제 약간 국회 파행을 좀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제대로 언론에 공개가 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이 자료와 함께 이제 그 당시 자료는 2012년도 지원 내역이었고, 예. 2013년도 지원 내역이 좀 확인이 필요해서, 지난주 이제 도중환 의원실을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2-13년도의 자사고의 불법 지원 내역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해 자료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자사고가 2010년도에 대부분 지정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 2010년도면 이제 1학년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1, 2, 3학년이 공이 자사고로서 적용을 받는 해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012-13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법에 위반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자사고 관련된 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보면 그 자사고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와 그 교직원들 인건비 항목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기업이 출연한 자사고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중교육법 8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교육당국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 불법일 것이다, 불법이다,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알고도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몰랐다는 겁니까? 뭐 교육부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부가 저희들 당연 기자회견 직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해명 자료에는 뭐 불법도 편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퉈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예, 그래서 뭐 교육부가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예. 뭐 저희들이 이제 한 104억 정도의 그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목적성 경비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좀 약간 어정쩡하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감사원의 추가 조사와 관련한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총 몇 개의 학교에 정확히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원됐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면 지금 자사고한테 불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단위가 세 단위입니다. 일단 예. 교육부가 있고요. 교육청이 있고, 각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자료는 지금 교육부 2013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를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010년에 개교한 25개 자사고는 3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년이죠. 2년간 104억 원의 지원을 받았고 한 학교당 대략 4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은 셈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엄격한, 그러니까 일체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5개 교는 3년간 24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약 5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보통 저희들 일반 학교들이 1년 동안 학교 운영비가 약 평균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교당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성 경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한 액수가 뭐 50억이라고 하면 보통 한 학교의 기본 운영비가 4억이라고 비추면 뭐 10배 넘는 3년이라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간단히 요약하면 이 정부 교육당국이 재정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한 건데요. 그 법을 어기면서 교육당국이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자사고는 뭐 출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학교였죠. 근데 이 자사고가 결국 그 재정 자립을 전제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이제 무한한 자율권을 좀 부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그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를 일반 학교의 3배를 또 받도록 허용해놨고요. 이 3배라는 숫자가 뭐 저희들은 어쨌든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 3배를 갖고 뭐 교직원들 인건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은 이제 재단 전입금을 통해서 어쨌든 재단이 해결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학교 운영에서 빠듯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이걸 이제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 편법을 동원해서 좀 재정 지원을 일정 정도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기업 설립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굉장히 많은 돈을 일반 학교보다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5개 학교에 242억이니까 학교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사고라는 게 이 지역에서는 사실 입시 명문고로 좀 육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입시 성적이 어떤 실적들을 내는 일종의 거점 학교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키워야 될 학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형 자사고는 5개의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느 학교인지 공개하셔도 문제 없습니까?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인천공항공사가 출연한 뭐 인천 하늘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고가 출연한 뭐 서울의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출연한 거죠. 하나고가 있고. 뭐 현대청운고, 뭐 그다음에 포스코 운영하는 뭐 포항제철고, 뭐 이런 등등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 자사고, 뭐 학교의 존재 자체가 제가 보기엔 특정 기업의 이제 임직원 자녀들에는 좀 특혜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돈 많은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가 필요한지, 그것도 가능한지, 그게 그 자체가 의문인데요. 현행 규정의 어떤 허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규정은 초등교육법 82조에 특히 기업이 출연한 자사고의 경우에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그 유연 시비들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충남에 이제 삼성이 또 자사고를 이제 설립을 한 상황이고, 임직원들 자녀의 입학 비율을 70%로 해놨습니다. 충남 자사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20%에서 한 70% 정도 범위에 있는데, 이 70%를, 임직원 자녀를 입학시킨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의 어떤 취지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엄청난 특혜 시비를 좀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82조에 이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의 경우에는 일체 재정 보조를 받지 않도록 금지해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뭐 기숙사 신축할 때, 그리고 뭐 증축할 뭐 식당 같은 거, 체육관 같은 거 증축할 때 시설비를 엄청나게 이제 지자체에서 쏟아붓는 뭐 이러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자사고 제도 여러 가지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사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이 자사고 제도의 현주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사고의 시작은 2002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전국 단위, 신입생이 전국 단위 모집 단위라고 있는 6개의 자사고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던 해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자사고를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거의 다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밀어붙였던 이유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면, 그 자사고한테 주는 일종의 재정을 절감해서, 그거를 낙후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 재정으로, 즉 일반 학교의 지원 재정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주요 명분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사학한테 돈을 안 주면 다른 이제 학교한테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 주소를 보면 오히려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또 수업료를 3배 이상 받고 있어서 사실 특권층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되어 있고요. 또 하나 명분이 이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일반 학교의 모델을 삼겠다 이거였는데, 현재 자사고가 지역의 일반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슬럼화시키는 또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자사고는 공교육 전체를 훼손하는, 사실 뭐 나쁜 학교라는 그런 지위를 이미 자리매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사고는 뭐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굳이 공교육에 오히려 해악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 설립 추진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 청구, 또 형사고발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칠레 인근 태평양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한 6명이 사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오늘 새벽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칠레 지진으로 20cm에서 최고 1m 높이의 쓰나미가 동부 태평양 연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쓰나미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일본 동부 연안과 홋카이도와 도호쿠를 비롯해 간토 일부 지역과 이즈, 오가사라와 열도 등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어제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알리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소심에서 이같이 명령하며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인도 업체인 JC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게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아바드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실효성 논란이 된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와 민사판결서 공개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은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 항공기가 북한제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엔진 배터리에 기용 날짜와 사용 중지 날짜라는 북한식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고온 현상은 사라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강원도 영동, 경북지방 등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8도 떨어져 쌀쌀하겠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어제보다 큰 폭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0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작년 초여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를 지키려다 경찰에 연행되고 구속 수감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엊그제 저녁에 출소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김정우 전 지부장의 출소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정우 전 지부장은 출소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또다시 커다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뉴스바 화요일과 목요일에 요일별 코너입니다. 뉴스바가 읽은 세상. 오늘 여기에서 김정우 전 지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출소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육체적으로 되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출소가 되면서 정신적 좀 위안을 좀 받았죠. 예. 병원에서 진단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수감대에 계시는 동안에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들 정리하셨습니까? 네. 횡단보도에 넘어진 우리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것을 구해내고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사회적 정의라고 봅니다. 그런 일을 했던 누군가들에게 법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어떤 징벌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기 8일을 남기고 보석으로 출소하신 건데 이 법원이 보석 신청 앞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기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쌍용차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그 국제 엠네스티 이쪽에서도 함께 긴급행동에 좀 나서서 다양한 노력들이 좀 같이 압박을 해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지금 이제 구속까지 돼서 수감 생활까지 하셨는데 이런 이유가 됐던 그 당시 서울 대한문 앞 분향소 사건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실은 이렇다. 이런 입장에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22번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호소를 하고 함께 살기 위한 방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문으로 나와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살기 위한 방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천막을 설치했던 거죠. 그런데 일단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였던 우리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분향소의 의미를 갖다가 집회 물품과 그다음에 사회적 양심을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던 거고 저희들이
그게 수많은 그 양심 있는 분들이 보내줬던 물품 자체를 쓰레기 차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그 만행들을 보면서 어떤 당시 지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눈뜨고 그냥 당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냐 봅니다. 예. 네. 수감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뭐 얘기들은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출소하신 후에 뭐 동료들로부터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좀 전개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더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저희들이 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사회적 양심을 좀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의 정리해고는 무효다 이런 판들을 내려주셨던 것이고, 그거와 함께 사회적으로 또한 노란봉투란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정리해고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의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2012년 그 후로부터의 24번째의 죽음에서 멈췄었던 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갇혀있던 노동자들이 희망을 좀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양심적으로 쌍용차 회사도 그런 거고, 사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문제로 가셔야되지 않도록 위해서는 이 정리해고의 문제를 빨리 긴급히 원만하게 타결을 위한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다행스러운 게 이제 항소심에서 정리해고 무효다 이런 판결을 받아냈고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 대법원 상고한 상태인데 그 출소하신 후에 현재 노조 통해서 그 회사 측과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다거나 회사 측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신지요? 최근에 저희 현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중 지부장과 노조 관계자들과 회사와 몇 차례의 실마리를 좀 찾기 위한 접촉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압박 수준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로 노사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가시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인 해결의 자세로 기미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쌍용차의 이 해고자 문제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강하죠. 예. 지금 노조와 회사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는 있는 그런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출소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또 항소심 진행 중이란 말이죠.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 당사자로서 걱정이 되실 텐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9시 50분에 저희 항소심도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시에 저희 불법적으로 철거했던 천막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무죄다 이렇게 무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양심이 살아있고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사법부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저희들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정리해고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해고로 거리에 나와서 삶의 바닥을 걷고 있는 이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좀 굴러가는 이런 세상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고는 정말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자본의 무한 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준 정리해고의 상황을 이제는 끝장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재판이 그 항소심 선고입니까? 내일이겠습니다. 오늘 거는 소막 철거 것 때문에 되는 거고요. 내일 본건이 다시 4일날 내일 진행되는데, 예. 내일 항소심 증인 신청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재판이 있고 또 내일도 재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김 지부장님 몇 가지 사건으로 지금 그 민사소송 빼고요. 네. 형사사건 지금 재판받고 계시는지요? 다 쌍용차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집회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사법부가 경찰과 공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평택에서 진행했던 정리해고에 대한 만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알렸던 문제, 그 다음에 대학문에서 알렸던 문제, 그 다음에 인수위 앞에서의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문제, 이게 아주 각각 세 꼭지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세 가지 사건 재판만 받으러 다니시는데도,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이거 뭐 큰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재판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예.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마음 다잡고 계시는지요? 지난 2011년 쌍용차 매각 당시에 매각을 졸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산업은행 앞에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좀 1년에 2년을 내린 상황에서의 구속이 돼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만약에 실형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보석을 신청해서 보석을 뭐 감해서 내줬지만 다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몹시 무겁고 이제는 제 가족들도 이제 지쳐서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저를 바라보는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올바른 판단이 사법부에서 좀 서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뭐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서 저 역시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지금 진행되는 재판들 김 지부장 입장에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시 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저희와 인터뷰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희들도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지는 재판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전 지부장이셨죠. 예, 김정우 전 지부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또 김용민 PD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